일본 홋카이도 한일 불교도 대회는 현지 문화 탐방 속에도 우리 불교 지도자들의 법문이 빛을 발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천태종 홍천 강용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이 참석한 호국영령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태극 전사들이 팬들의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환영회에서 국민들에게 유쾌한 입담도 선사했습니다. 사찰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이 고대 불자교우회 주도로 결성됩니다. 불교의식 천도제가 현대적 감각의 문화예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명 스님의 뮤지컬 니르바나 공연이 주목받았습니다. 지리산 마을에서 인터넷 판로 개척으로 농업의 가치를 더한 청년들을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불교도 대회는 현지 문화 탐방 속에도 한국 불교 지도자들의 법문이 빛을 발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쳐온 숲길에서 세상의 진리를 들여다본 수행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자작나무 숲이 유명한 일본 삿포로의 한 관광지. 길게 우거진 숲길을 따라 가벼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눈에만 담기엔 아쉬운 아름다운 경치. 이리저리 휴대폰 화면에 담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일 불교도 대회에 참석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대표단이 현지 문화 탐방에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네잎클로버는 요행을 바라는 이들을 향한 경책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이고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 그런데 그 행운을 쫓아서 행복을 짓밟고 다닌다 이거야. 산 정상이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 설산으로 불리는 다이세츠산 국립공원. 보잘것없이 자라는 식물에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새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야,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네. 이끼의 꽃말. 어머니의 사랑. 덮어주잖아. 일상적인 불교 행사나 법회 때 접할 수 있는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로수 법문. 물질 만능주의가 점령한 세상 속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감사함도 느끼게 해줍니다. 편안하죠. 아주 편안하고 일정을 하는 거는 부산은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관람은 편안한 마음에서 하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길 위에서 펼쳐진 수행자들의 생생한 법문은 한일 불교도 대회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각 종단 지도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우애를 다진 시간들도 이번 한일 불교도 대회가 남긴 또 다른 성과로 평가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과 나라의 안녕을 발언하는 법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강용사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지역 군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9년째. 전장에서 산화한 순국 선열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극락 왕생과 국태 민안을 발언하는 추모 법회가 홍천 천태종 강용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주지 상명 스님, 허피롱 홍천군수, 전명준 홍천군 번영회장을 비롯한 사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홍천 주둔 제11 기계화 보병사단 강신철 사단장과 군 장병들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군인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 땅의 유구한 역사를 지켜온 것은 국군이 위태로울 때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역사를 지켜주신 호국, 순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빌고 그 순간 가르침이 길이 전해지기를 부처인전에 기원합니다. 강용사 주지 상명스님은 대회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들의 애국 정신을 가슴에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석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그 순결한 애국 정신과 보훈의 은덕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신철 제11 기계화 보병 사단장과 허필홍 홍천군수도 추모사를 통해 호국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으며 추모 법회에 동참한 사부 대중은 순국 선열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등으로 러시아에 정착한 고려인의 후손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평화통일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사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주말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 32명과 함께 역사문화답사, 평화통일 DMZ 탐방 등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김 알렉산드로 학생은 기차를 타고 개성 신의주를 통해 고향인 우즈베키스탄까지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천태종 관문사에서 연등 만들기, 탑돌이 등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강화도 평화전망대, 강화 역사박물관, 강화 자연사박물관 등을 답사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주말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2, 4분기 총회를 열고 현안 사업을 논의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총회에서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샤카디타 세계 불교 여성대회에 집행부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한국 여성 불교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1회 애국 열사들을 위한 추모 위령 독립문화축제를 오는 9월 3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순국선열 위령탑 앞에서 봉행할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현중 스님은 동국대 힐링코러스의 일원으로 샤카디타 세계 불교 여성대회에서 범패와 명상음악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서대문 형무소 주변을 항일 독립과 현대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 만드는 데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축구 역사상 최고 성적을 낸 20세 이하 대표팀이 밤잠도 잊고 열띤 응원을 펼쳐준 팬들과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팬들과 국민들은 지속적인 응원을 약속했고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은 모든 공을 국민들에게 돌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안겨준 태극 전사들이 무대 위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집니다. 대표팀을 이끈 정정용 감독과 코칭 스태프, 선수들은 오랜 경기와 귀국 일정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감독과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늦은 시간에도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6년 미국, 카나다, 멕시코 월드컵에서 주축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돌아가는 골든볼을 받은 이강인 선수도 경기장 안팎에서 함께 뛰고 응원을 해준 이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밖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진짜 코칭 스태프분들, 경기 안 뛴 형들이 진짜 응원 많이 해줘서 그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영 행사에서 선수들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웃음을 선사했고 정정용 감독을 즉석에서 행가래치며 끈끈한 팀워크도 과시했습니다. 지켜보는 팬들과 국민들은 지속적인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테니까 많은 힘 내주세요. 화이팅!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팀 응원하면서 행복한 날들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화이팅! 대한민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쓴 태극 전사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또 다른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등의 여파로 사찰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려대 불자교회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불교 경제 경영 포럼 운영으로 이른바 불교 경제 공동체 복원에 나서기로 해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찰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경제 위축의 여파는 불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내기 위해 강연을 열어온 고려대 불자교회가 불교 경제 경영 포럼 운영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첫 포럼의 주제는 불교 경제 공동체 복원입니다. 부처님의 부자 수업의 저자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하고 동국대 박경준 명예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벌입니다. 경제를 화두로 불교계의 힘을 집약시켜 한국 불교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불교 신자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자산, 또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모든 그 힘을 집약시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불교 경제 경영 연구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연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 회장은 불교의 경제 공동체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이웃 종교에서 수익 사업이 결부된 활발한 경제 공동체가 구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과 신도, 나아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불교 경제 경영 운동은 대승불교의 자리타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대 불자교회가 첫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을 열지만 이후 포럼은 별도 법인으로 독립해 실질적 활동으로 불교계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이 법인화가 돼서 직접 지속적으로 이 불교권에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재화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투입도 하고 또 많은 인재들 또는 그 교세 확장 또 신도 확장에 기여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불자교회는 재작년 고려대 역사상 처음으로 바둑대회를 연대에 이어 지난해에는 일본 와세다대 불자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불교의 경제관으로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떠올리지만 그것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 것을 경책하는 것으로 불교는 공생의 경제관 속에서 널리 베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신행단체가 한국 불교계에 던진 불교 경제 공동체 복원이라는 화두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불교의식 천도제가 최근 들어 현대적 감각의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예술 공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화공양주로 불리며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자명스님이 지난 주말 무대에 올린 땡큐 부탁 콘서트, 니르바나 공연도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공연장을 다녀왔습니다. 불교의식 천도제를 소재로 한 국악 뮤지컬 니르바나가 대형 공연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문화공양주 자명스님이 4년의 준비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2015년 초연 당시 불교문화 콘텐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제작비 조달 문제로 잠정 중단되는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더케이 아트홀에서 땡큐 부탁 콘서트 천도제 니르바나로 자명스님은 또 한 번 색다른 형태의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불교 공연하면 대개 국악 공연 아니면 영산제 공연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대중들의 흥미도 유발시켜야 될 것이고 또 흥미 속에서 단순한 재미가 아닌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밀하게 좀 장치를 해봤습니다. 명상음악과 어우러진 전통 불교의식, 뮤지컬 형식의 틀 안에서 펼쳐지는 국악, 마임, 무용, 범은범패 등 다채로운 종합예술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볼거리 가득한 무대와 함께 콘서트를 방불케 한 무대 연출은 천도제가 갖는 의미에 극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천도의식이 곧 뮤지컬 줄거리로 한국적인 바탕에 불교적 색채를 입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교 새벽 예불 의식을 명상음악과 국악 버전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해석을 다시 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연이 궁극적으로는 저는 미국 또 프랑스 서구 사회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국악이라든지 불교 문화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뮤지컬 니르바나는 보리, 고, 무상, 비야, 열반 등 3부로 나눠 2시간 동안 쉼없이 진행됐습니다. 인터미션 대신 극 중간에 이어지는 스님의 소참 법문 등이 관객들의 능동적인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아왔는가,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문화 공양주를 자칭하시고 이러한 모든 불교 예술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예술 형태로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을 바로 자명 스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스님들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기 때문에 꼭 성공을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리라고. 현대적 감각에 불교적 가르침을 접목시킨 획기적인 시도들은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인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축제에 올해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불교 총연합회는 대구 MH 컨벤션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평가회를 열고 올해 축제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불총은 이 자리에서 봉축 점등식과 연등회를 포함한 관등놀이 일정에 모두 50만 6천여 명이 찾았고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8.4%인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종합 만족도는 83.1점으로 작년보다 2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평가에 우리 사부대표께서 지혜의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내년 연등제가 좀 더 확대되고 세계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시금석이 되도록.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는 불교의 전통 등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특히 소원풍 등 날리기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이 필요한데요. 지리산 자락을 터전 삼은 청년 농업인들이 인터넷 판로 개척 등으로 농업의 가치를 더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기존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우리 농업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쌀과 각종 먹거리를 이용해 이유식을 만드는 한 식품회사는 유명 백화점 입점 등으로 고급화를 추구하며 연매출을 150억 원으로 늘렸고 농산물 수매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터전을 잡으신 농민들, 그분들이 농사를 정말 잘 짓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농사를 잘 지은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저희가 수매를 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을 드리고 저 역시는 그걸 통해서 잘 판매를 잘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잘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의 한 청년 창업농은 아버지의 수박 재배 기술을 전수받은 데 이어 독립 경영에 나서 이제는 인터넷 등을 통한 판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더 농업을 규모화시킬 생각입니다. 고정 인력을 쓰면서 이제 판로도 이제 공판장 판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제 그런 걸 연동시켜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강선원 교육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마케팅 교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대부터 전통 장류를 생산해온 30대 초반의 식품업체 대표는 전통 항아리의 장점을 살린 신소재 발효 용기를 개발해 전통과 첨단 기술을 접목시켰고 백화점과 미국 수출에 이어 인터넷 방송 등으로 판매망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질투 아닌 질투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녹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의 그 농산물을 써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이제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귀농귀촌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 인력을 농업에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첨단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을 통해 보다 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경북 의성 낙단보 마애보살 좌상을 관리하는 마애사가 관리동 준공 1주년 기념 행사를 열어 전국적인 기도 방생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애사는 마애보살 좌상 앞마당에서 주지 원종 스님과 김주수 의성군수 등 지역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년 기념 수륙대제와 방생법회,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지 원종 스님은 참배객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고 의성군에는 장학기금과 지역발전기금으로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춤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도 너희들에 서서 그냥 공양들을 하고 가시면서 보험금 주신 거를 어릴 때 힘들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그냥 쓸 수 없어서 지역으로 돌려야겠다 해서 그걸 장학금을. 지난 2010년 4대강 공사 도중 발견된 마애보살 좌상을 관리하고 있는 마애사는 참배객들을 위한 공양간 마련을 위해 땅 한 평사기 불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만 1년이 흐른 지금 비핵화를 둘러싼 교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같은 것 같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달랐던 이른바 동상이몽의 비핵화 협상을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점검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손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는 합의문도 없이 제갈길로 돌아섰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할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패널들은 정부 당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북미 양측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각자가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 오늘날의 교착 상태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입장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선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총론 찬성으로서 아주 환호하면서 그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두둔하는 그러한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도 설득하기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 전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그 하나의 로드맵에 완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우리가 적극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조차도 한 10개 갖고 있으면 5개만 내놓고
5개는 감추고 싶고 저는 북한이 셈법을 안 바꾸면 답이 안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미국은 전체 리스트를 내놓으라. 그게 이제 빅딜이라는 거죠. 패널들은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북한 비핵화의 단호한 의지를 전명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생존권도 확보되고 국가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현 한반도 상황이 마치 명나라와 청나라의 명청 세력 교체기와 비슷하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이 떠오르는 제국인지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젊은 태극 전사들이 귀국해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 행사에서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린 이강인 선수의 말이 깊은 인상을 심어줬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나이에 골든볼을 수상한 데 대해 옆에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과 응원해주신 분들, 코칭 스태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독보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갖춘 양보의 미덕 속에서 화합의 팀플레이가 가능했고 그것이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 밑거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